목을 감싸면 감기가 예방된다는 말, 약 먹으면 빨리 낫는다,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하게 하세요라는 말, 그냥 기분 문제일까요? 병원에 가기 전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수연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누구나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아프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수분 보충입니다. 감기 초기에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도 점막이 마르면서 우리 몸의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코나 목 점막 표면에 끈적한 점액층이 덮여 있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이 점액에 붙잡히게 되고, 그걸 섬모라고 하는 작은 털들이 뒤로 밀어내면서 몸 밖으로 배출해지는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걸 점액 섬모 청소작용, 뮤코실리어리 클리어런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점막이 마르면 면역 물질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 섬모의 움직임도 느려지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감염이 시작되기가 쉽습니다. 이비인후과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사람을 건조한 환경에 2시간 정도 두는 실험을 했더니 코 안에 섬모 운동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리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둔 사람들, 특히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마신 그룹은 이 섬모의 기능이 거의 유지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표로 ST, 즉 사카리안 트랜짓 타임이라는 걸 썼는데요. 이 숫자가 클수록 섬모 운동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C그룹, 전해질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ST 변화율이 거의 없었고요. W그룹, 물만 마신 사람들은 ST 변화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컨트,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그룹도 비슷하게 기능이 저하됐고요. 섬모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조한 환경을 피하고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나 수분 보충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감염 방어력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럼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 걸까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물은 점막에 자극을 더 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이뇨작용이 일어나 수분 보충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해질이 들어간 음료, 예를 들면 이온 음료나 미지근한 보리차도 좋은데 이때 당연히 당분이 낮은 음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요. 실제로 미국 카네기 멜론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유지한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수면 중에는 체내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즉 몸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발하게 치유를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중 시간이에요. 최소한 7시간 이상은 꼭 자야 감기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셋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하게 하세요라는 말, 그냥 기분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체온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 2.5시간의 가벼운 저온 노출만으로 인체에서 면역 관련 유전자의 발현 수준이 크게 바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 독성에 관여하는 당과 같은 유전자의 mRNA 발현이 35에서 45% 상승했고, 염증 유도에 관여하는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저체온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리 몸이 빠르게 면역 반응을 가동하려는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반응은 짧고 일시적이에요. 논문에서는 체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면 오히려 면역 유전자 발현이 불안정해지고 염증 조절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T세포, NK세포, 대식세포 같은 주요 면역세포는 37도 전후의 체온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의 이동과 활성도 함께 저하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 발, 목 같은 말초 부위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혈류순환이 줄어들면서 면역세포가 필요한 부위까지 도달하는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땐 단순히 몸이 따뜻하면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따뜻한 환경이 면역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나 에어컨 아래 오래 있으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만큼 면역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실내가
추운 곳이라면 목과 발, 손을 따뜻하게 챙기시고 외출 시에는 가벼운 겉옷을 챙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혹시 목을 감싸면 감기가 예방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학적으로는 목 하나만 감싸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는 없겠지만 스카프로 목을 감싸거나 온찜질을 해주면 혈류가 늘어나게 되고 점막으로 가는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전체 체온의 유지의 일환으로도 분명 의미가 있고요. 몸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힘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감기의 회복을 앞당기려면 공기와 점막부터 관리하세요. 감기 증상이 쉽게 낫지 않고 오래 가는 이유, 그중 하나는 우리 몸의 가장 앞선 방어선, 점막이 계속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분 섭취 외에도 숨 쉬는 공기와 점막 상태를 관리해주는 것이 감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감기에 걸렸을 때 방안이 너무 건조하면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19년에 실린 저널에서 미국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기도 점막의 선모 운동이 떨어지는 것에 더해서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했어요. 상대 습도 20에서 30% 환경에선 바이러스가 기도에 더 잘 정착했고 습도 50% 이상을 유지했을 때는 점막의 항바이러스 반응이 유지가 되면서 감기가 억제됐어요. 그래서 감기 초기에 습도를 50에서 6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코와 목의 점막이 부어오르고 말라버리면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와도 이를 막아내기가 어려워져요. 이때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세척이나 염증 억제를 도와주는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염수로 코 세척과 가글을 병행하는 거예요. 논문에 실린 연구에서는 상기도 감염 증상이 시작된 직후에 식염수로 코 세척과 가글을 병행한 그룹에서 감기 증상 지속 기간이 평균 1.9일 정도 줄었고 약물 사용률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가족 간 2차 감염 전파율도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줘요. 염증이 심해지기 전 초기에 점막을 관리하는 것 그 자체로도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식염수로 코 안을 부드럽게 세척하면 점액이나 먼지, 바이러스 입자를 물리적으로 씻어낼 수 있어요. 하루 1, 2회 정도 미리 준비한 생리식염수로 가볍게 시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0.9% 생리식염수 농도와 40도씨의 미지근한 온도로 하는 것이 코 점막의 자극을 최소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하게 되면 점막 자극 없이 국소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침, 인후통, 코막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루 2, 3회 목 깊숙이까지 도달하도록 천천히 가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가장 먼저 약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먹으면 빨리 낫는다 라는 말 워낙 많이 들어서일 텐데요. 사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약이라고 부르는 건 기침, 콧물, 두통 같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보조약이에요. 즉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는 동안 덜 괴롭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거나 회복 기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먹냐고요? 증상 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기의 회복을 돕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면역 회복에 중요한 수면이 방해가 되겠죠? 열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탈수 증상이 생기면 기운이 더 빠져버릴 거예요. 이럴 땐 약을 써서 증상을 조금 완화해주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국 CDC에서도 감기약이 회복 기간 자체를 단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증상 조절이 잘 되면 2차 감염을 예방하거나 회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간접적인 효과는 인정이 되고 있어요.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고위험군의 경우 초기 증상 완화를 통해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단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약을 빨리 먹는다고 감기가 더 빨리 낫는 건 아니다 라는 게 현재까지의 일관된 의학적 결론이에요. 감기가 빨리 낫는 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감기에 안 걸리는 거예요. 감기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싸고 어려운 약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손 씻기, 마스크, 모든 예방의 시작이에요. 감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기침, 재채기를 통해 퍼진 바이러스 입자를 흡입하거나 바이러스 입자가 묻은 물건을 만지고 눈, 코, 입을 만지는 경우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기 환자가 만졌던 문고리,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되거나 재채기를 해서 튄 표면을 만지고 내 눈, 코, 입을 만지는 행동, 이런 상황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기, 특히 외출 후, 식사 전, 기침 후 손 씻는 습관이 예방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두 번째, 소금물 가글. 간단하지만 효과는 분명해요. 아까 연구에서 소개드렸죠. 환절기나 목이 좀 칼칼해서 감기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글을 먼저 해보세요. 소금물의 농도는 0.9%, 생리식염수 정도로 미지근한 물로 하루 2~3번 가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코 세척, 면역 보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식염수로 코 안을 세척하면 점액, 이물질,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비강 내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단, 하루 2~3회 가볍게만 시행해주세요. 오히려 과도한 세척은 점막이 더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공기와 습도. 이거 놓치기 굉장히 쉬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수준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가습기, 젖은 수건, 욕실 스팀 활용 등으로 보완하실 수 있고요. 특히 자기 전 침실의 습도는 꼭 점검하세요. 다섯 번째는 영양과 운동보다 중요한 건 균형. 감기 예방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나 약은 없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활동,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을 막아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게 돼요. 도라지, 생강, 꿀물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꾸준한 영양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인 거죠. 감기는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질병이에요. 하지만 그 회복을 빠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물을 자주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 실내 공기와 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필요한 경우에는 약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 결국 우리 몸이 감기와 잘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핵심 조건들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무리하지 않고 잘 쉬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영상이 감기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